안녕하세요. 독거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오늘이 지금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녁이라기보다는 밤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가 다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저녁 있는 삶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있는 삶이 아예 없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뭐 변명 같지만 제가 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별걸 안 해요. 근데 별거 안 해도 그냥 시간은 잘 갑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형사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검사가 너무 구형을 세게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셌습니다.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비중을 이렇게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다수의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더 많이 하죠. 속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 속무라는 얘기는 뭐 별게 아니고 소송 업무죠. 소송 대리를 많이 하는 변호사들은 사실 뭐 변호사가 다양한 직역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 변호사의 본질은 소송입니다. 법정에 나가는 거죠. 변론을 하고 준비 서면을 작성하고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내고, 이런 게 변호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된 업무인데, 요즘에는 변호사가 하도 많아져가지고 뭐 다양한 직역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사내 변호사도 많이 가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는 소송 업무를 하는 게 변호사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그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사건을 압도적으로도 많이 해요. 제가 간혹 보면 광고하시는 변호사들 중에 뭐 형사 전문 변호사다라고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더러 보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게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사실 형사사건의 거의 절대 다수는 자백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보면서 그 변호사가 법정에서 억울한 피고인을 위해서 무죄를 다투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 형사 법정이라 그러면은 무죄를 다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다수의 형사 사건은 다 자백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사가 기소를 하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기소된 사실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자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양형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잘 어필해야 되고 변호사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무죄 다투는 사건보다는 상당히 수월하죠. 제가 말하는 거는 형사 사건이 이제 수사 단계가 있고 공판 단계가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그런 수사 단계,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기 전 단계,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그 전 단계까지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또 있죠.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할 때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수임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한번 약정을 하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공판 단계에서 또 약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판보다는 더 많아요. 형사사건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할 때 같이 동석하고, 그걸 입회라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형사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형사 재판에서 자백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검사가 일단 기소를 했다는 얘기는 거의 95% 이상 유죄란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검사가 뭐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륙법 계통인데 준사법기관이라고 그래요. 검찰이 단순한 수사기관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2차적으로 검찰에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얘기는 거의 유죄라고 봐야 돼요. 물론 그래도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얘기는 유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이에요. 검사가 바보입니까? 꼼꼼히 검토해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그런 광고나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무죄 다투는 사건을 주로 한다는 얘기인가. 근데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정말 많지 않거든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통계를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선 전담 변호사는 그 나라에서 급여를 받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한 월 급여가 한 7, 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국선 변호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라는 거는 형사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게 자백 사건이건 무죄 사건이건 간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저 같은 그런 사선 변호인이 형사 전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좀 약간 의아합니다. 뭐 전문일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도 할 거예요. 제가 형사 전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형사 재판을 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무죄 다툰 적도 있고 무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러나 저는 감히 그 형사 전문이라고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형사 사건,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이나 가사 재판에 비해서 확실히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나 뭐 다음 주도 그렇고 사선 변호인으로 제가 형사 재판을 하지만 저도 요즘에도 국선 사건을 종종 해요.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 사법연수원 2년차 때부터 국선 변호를 합니다. 그 사법연수원 2년차 때 법원 시보를 하거든요. 법원 시보 하는 이유가 사실은 국선 변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첫 국선 변호를 그 연수원 때 했었는데 굉장히 그 첫 제가 상대했던 피고인이 흉악범죄자였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생각나는데 저도 예전에 한때 경기도 의왕에 서울구치소가 있는데 서울구치소를 정말 많이 갔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건 5개가 병합이 됐었거든요.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무죄 낙선인 거였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이유가 있는데 뭐 증인신문도 많이 하고 뭐 그랬어요 그때는. 6월이 다 갔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동영상 또 올리겠습니다.